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글자로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글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영어의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발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발음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 이래로 우리말에 없는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표기하고 발음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F 발음에 대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F 발음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히읗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피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히읗으로 표기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의 F 소리 중에서 화이팅, 화일, 웬스, 이메일, 후리스, 프레이크 뭐 이런 발음들이 전부 철자를 유심히 보시면은 F 발음입니다. 그리고 과자 웨하스에서도 그 표현이 있고요. 근데 이런 웨하스에서 F 발음을 H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 그런데 이 발음을 웨하스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웨이퍼라고 많이 하지요. 근데 반도체 기술 중에 공정 하나인 웨이퍼 공정에서 나오는 그 웨이퍼나 과자의 웨하스, 그 다음에 옷 플리스라고 하지 않고 프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환타, 환타도 H 발음을 하고 있죠. 근데 이 H 발음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 원칙입니다. 현재 일본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저걸 피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읍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의 P자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이 F라는 녀석은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가야 돼? 이렇게 혼란을 겪죠. 나, 나 일본 사람처럼 히읗으로 할까? H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나 여기서 안 껴주네? 이 F라는 녀석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F 소리에 대해서, 야, F 소리 이리 와봐 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인들과 이제 일본인들의 발음 원칙을 적절하게 연구해 본 다음에 훈민정음 표기 방식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한국인들이 피읍으로 이해하니까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글자 표기를 개발하자 라고 해서 1995년에 제가 그 영어의 F 발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소리예요.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니한테는 안 어렵지 나는 어려워. 그럴 수 있죠. 자, 다시 한번요. 윗니로 아랫니스를 무세요. 아, 이거 그냥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나훈아 아저씨의 마지막 표정 뭐 이런 거.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그래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나냐면은 소리의 정의가 계속입니다. 한 번에 툭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침 튀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길게 나가는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고 힘 다 빠질 때까지 쭉. 이 소리를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그래서 feel, feel, 느끼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리하고 feel, feel, 이거는 껍질 같은 거, 껍질을 벗기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소리를 뒤에 부분 보면 L은 같죠. 여기 L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이고 뭐만 달라졌죠? F와 P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에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feel. 오늘 feel이 어때? feel, feel, feel 이런 feel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F 발음은 다른 데서 응용을 하시면
coffee 이 발음입니다. 자, F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시키는 소리. 다시 한번요.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F 발음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F 발음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대로 물고 있어야 돼요. 아주 힘 빠져 죽겠어요. 요때까지. 제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영어의 서수라는 말이 뭐냐 이런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를 우리가 순서를 나타낸다 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혹은 순서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 그래서 서수라고 표현합니다. 한자어예요. 우리말에서는 이런 표현이 정말 이쁜 발음들이 있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들에, 아흘에, 열흘. 그 다음에는 열하루.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도 간혹 저런 거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표현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도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말의 요 발음의 구별이 잘 안 되죠.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 어려운데 여기서도 보면은 닷새, 엿새 여기하고 일회, 여들에 여기에 어 발음이 좀 다르죠. 아이로 돼 있고 어이로 돼 있고요. 자, 우리말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 숫자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영어에서의 숫자 표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자, 이 영어의 first하고 어떤 발음하고도 헷갈릴 수 있냐면 그 primary라는 단어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rimary, secondary, tertiary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모양 그대로 하고 있죠? 거기에서 두 가지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침은 한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으 넣지 마세요. 으 넣지 마시고 맨 밑에 있는 리을, 시옷, 티읕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리을까지 넣어서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irst, first, first 이렇게 가지는 않죠. first. 만약에 리을을 생략한 상태, 특히 뭐 영국식 발음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first, first 이렇게 나가죠. 자, 이 두 개의 발음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하면 편한 대로 할 수 있죠. 이거 달라지는 의미는 아니니까 R이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F-I-R-S-T 중에서 여기에 F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뒤에 걸 연결시키면서 발음을 받침은 짧게 짧게 가지요. 한 번의 소리가 대부분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first 혹은 firs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우리말에서는 first라고 적어놓죠. 많이. 자, 거기에 뭘 넣습니까? 시옷 아래 넣고, 자, 리을은 소리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시옷 아래 넣고, 또 넣었죠. F는 피읍으로 했고요. first 이렇게요. 왜 넣었을까요? 영어에는 발음이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나 S를 스로 읽었어.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말 발음을 한다면 우리말 스하고 가깝겠지만 아주 짧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음한 first, first, first. 여기에 을가 섞여 있다고 들으시면 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저 줄 두 개 그건 발음을 넣죠. 왜요? 한글 표기 원칙이나 후민정음 표기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실제로는.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저렇게 표현하는 글자도 받침에 한 번에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발음이 우리말 표기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자음 뒤에 모음을 써야 된다. 즉 시옷 아래 모음 하나를 넣게 되는 겁니다. 스, 트 이렇게. 그럼 외국인들의 경우는 발음, 우리말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의 이런 발음, 의리 이런 발음 하려면 난리 칠 겁니다. 자, 어쨌건 모음에서 연결되는 우리말 이런 거를 일본인들이 넣는 걸 따라한 거지. 어떻게 이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냐? 거기에 모음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first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그 F 소리에 정확하게 표기하는 원리로서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first 혹은 firs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저 글자 읽으면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호는 혹은 문자 기호는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놓고 발음하라고 하는 것과 first라고 써놓고 발음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자, first 배우셨죠? 자, 그러면 first 발음이나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제 혀 푸세요. 두 번째는 second. 이 발음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받침 보면은 니은과 디귿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저렇게 니은, 디귿 두 개를 받침에다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는 강하게 하고 하나는 거의 내지를 않죠. 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점차로 받침 표기를 두 개 쓰는 걸 줄이고 있죠. 그래서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태어나서 처음 맞이한 아이들의 돌잔치는 돌에다 시옷을 썼습니다. 도, 리을 시옷을 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받침이 또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태어나서 첫 번째 건 언제건 돌이라는 표현으로 전부 다 표기를 하고 있죠. 자, second 이 발음은 뒤에 우리말과 같이 뒤에 받침이 두 개가 있다고 해도 하나만 강하게 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아마 많은 연구에서 자음이 겹칠 때 어찌됐건 센 놈, 약한 놈, 그리고 어중간한 녀석 이렇게 세 개의 소리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로 글자를 나타내면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하나는 강하게 하고 하나는 약하게, 즉 자음끼리 충돌한 상황에서는 센 녀석, 약한 녀석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second 발음은 흔히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두 번째하고 왜 초하고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독립된 강의 따로 했습니다. 분초가 왜 생겼는지. 자,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 새로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24시간만 혹은 그걸 줄여서 12시간만 시계가 돌아가도록 했지만 그걸 좀 더 시간을 좀 더 정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눈 게 미닛, 두 번째로 나눴기 때문에 자, 미닛은 첫 번째 나눴으니까 분이 되고 두 번째로 나눴기 때문에 second 이게 초가 된다라는 우리말로 옮기면서 초라고 옮겨놔서 분초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나눈 시간 단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ond 이 발음이 두 번째의 두 번째 첫째 말고 둘째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발음이 또 이제 어려운 발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발음 가기 전에 또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말에 없는 소리. 자,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 있는 발음 기호라 그러죠. 영어의 알파벳으로는 다 소리를 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자까지 막 끼어들어 와가지고 기호로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발음 기호라는 게 무슨 세종대왕처럼 어떤 뭐 왕이 나타나가지고 혹은 막 새로 발명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영어의 th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th는 트도 아니고 타하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언어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내가 그 언어학자 싫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런 기호 안 쓸래요. 근데 처음에 글자를 전혀 연관성 없는 발음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저 발음이 세타라는 발음, 세타, 시타 이 발음입니다. 우리는 세타라고 하고 있죠. 시타, 이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음 기호를 가져와서 여기다 쓰자 하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th 소리에는 어떤 소리로 날지 모르니까 저 번데기 기호 같은 시터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 언어학자들이 세종대왕 발 밑에도 못 가겠지만 어쨌건 그 사람들이 서양의 언어학자들이 만든 발음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내느냐? 저는 저 번데기의 입모양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저 번데기 입모양을 보면은 제가 두 개의 방법으로 말을 하는데, 혀를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살짝 넣고서 마찰을 시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한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아냈죠.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치면 나오더라고요. 목 뒤에 여기 정확히 치면 혀가 앞으로 쏙 나와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아래 목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다가 혀를 넣고 나서 소리를 마찰을 시키는 겁니다. 요 발음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딥다 어려워. 꼭 학생들이 딥다 어려워. 그 다음에 선생님 저 혀 깨물었어. 자, 이런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발음 기호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게 생겼죠. 그러니까 델타에 해당하기도 하고 D자의 옛날 글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건 D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걸 디귿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는 또 우리말에 없습니다. 우리말 디귿이 아니에요. 없는 소리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디귿에 가까운 소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윗니하고 아랫니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번데기 소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목젖이 또 울립니다. 이렇게요. 마드 울리는 것 안 들려요? 역시 청력의 문제지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 목젖이 울려요. 안 울려도 울려. 자, 디귿 아래에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 아시겠죠? 우리의 귀에 디귿처럼 들리지만 디귿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낸다? th 소리 중에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 만약에 제가 다른 강의나 이런 데에서
저 글자를 표현했다 그러면은 꼭 설명을 하겠지만 않고 넘어가더라도 이 발음이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놨다 그러면은 이 발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글자는 현재 키보드가 제 역량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제 두뇌 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키보드가 못 따라해서 밤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글자를 조립하고 해가지고 글자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글자 표기 다음입니다. 이 발음이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디귿이 받침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낼 것입니까? 자, 여기 혀 물고요. 셀, 이렇게 하겠죠. 자, 디귿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말 받침, 훈민정음 표기에 받침 올립니다. 그럼 연결해서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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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요런 혹은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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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하고 third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물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언어를 표현할 때 저 역시도 완벽한 스탠다드, 표준에 대한 발음을 할 수는 없죠. 영국인들도 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뇌 구조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언어 표현을 하는 거지 정확한 우리말의 표준 발음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표준 발음을 표준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표준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투리 섞이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섞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능력이 많이 퇴화됐는데 저는 어떤 사람과 한 5분 정도 대화하면은 그 사람이 고향 그리고 풍경까지 좀 유추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분인데 이분이 스산, 서산, 기어 뭐 이런 거 할 때 그 미묘한 억양으로 당신 고향이 이쪽 아니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하면 90% 이상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한 건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지금은 잘 안 되고 그냥 하도 이상한 게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어쨌건 저 글자를 보면 third, third, 들을 안 낸다는 third 이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어려운 발음 이어집니다. 다음 발음 만만치 않아요. 자, 요 발음은 또 뭐냐 이런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라는 뜻도 되지만 분수 표현, 영어의 분수 표현 뭐 4분의 1 혹은 계속해서 이 서수라는 개념은 5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분수 표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보세요. 우리말에 없는 발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두 개의 발음, 우리말에 없는 두 개의 발음이 동시에 나오니까 발음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걸 제가 받침으로 글자 표기를 한 것처럼 우리말처럼 받침으로 나기 때문에 받침 두 번째 소리, 즉 요 소리, 쓰 발음 되겠죠. 이 소리는 거의 안 들립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 발음을 들어봐도 실제로 그 사람도 저거 잘 내지도 않더구만.
잘 못해요. 그거 안 돼요. 이게 근데 비슷하게는 다들 하기는 하죠. 그래서 F 발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그래서 fur, fur 이렇게요. 자,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했다가 fur 하고 끝까지 가려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인근 군부대에 신고하세요. 나 이거 되는데 하고. 안 되면 장난 전화하면 큰일 나요. 요즘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데요. 제가 이 강의 올리는 시간 중에 대부분 막 수업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힘드니까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 무섭냐면요. 와, 제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탔더니 탈 때마다 막 다 알아요. 나보고 환승했대. 와, 무서운 세상. 어떻게 내가 환승한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오, 환승입니다. 나를 누군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한 템포 돌리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forward, forward. 어렵죠? 그건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포스라고 하면 좀 이상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발음하기 어려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고, 다만 여러분들과 이 발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훈민정음 방식으로 저렇게 받침으로 표기하면 여러분들 뒤에 발음 거의 안 내요. 그리고 안 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첫째부터 제가 열째까지 전부 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분들 저러면 1시간 강의가 돼요. 둘로 나눌 거예요. 또 1시간 강의 들으려면 또 안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죠. 저도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처음 보는 글자지요. 뭐뭐가 들어갔어요. F 발음. F 발음이 2번 들어갔죠. 위에 제가 발음 기호를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글자의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쓰는 서양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각각의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쓰죠. 발음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발음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이게 발음 기호입니다. 발음 기호를 할 때는 원래는 꺽쇠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약속이지요. 요즘. 자, 꺽쇠 표시를 해놓은 저 부분에서 보시면 영어의 F 발음. 자, 제가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 소리가 이 소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F는 여기에 있습니다. 받침으로 표기가 됐죠. 왜냐하면 모음 하나, 이 소리 하나라는 거죠.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과학적이면서 언어학적으로 제가 뛰어나다고 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모음 하나는 하나의 호흡이 이루어져요. 모음 하나에 하나의 호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호흡이니까 하나의 글자. 이 정도 과학적이면 되지. 그래서 저게 이제 받침으로 해놔야 호흡이 한 번에 납니다. 국, 기역, 우, 기역 한 번에 딱 나잖아요. 호흡 한 번에. 안 되는 사람, 그 한 번 호흡이지. 구구 이러지. 이런 분들 계세요? 세상은 넓고 특이한 사람은 많아요. 되는 분들 있겠죠. FIF 번데기 발음. 자, 번데기 발음은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제가 쳐서 글자 표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글자들을 하나로 조합해 가지고 나타내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 왜 그랬다고요? 인간의 호흡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을 담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세 가지 축인 하늘, 땅, 사람. 단순화시키면 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그 축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초성, 중성, 종성. 우리말로 하면은 뭐 첫소리, 모음, 받침소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하나의 호흡으로 내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자, F, I, F 이 발음. 그러면 이걸 하나의 글자로 표기를 하면 아래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니를 아래에서 물죠. F, F, F. 스 발음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들리고 내기도 어려워요. 물론 정확하게 구별해서 들려준다면 시 이렇게 되겠죠. 이 네 개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대부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소리의 원칙으로는 영어의 TH 소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어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발음들은 굉장히 우리말에서는 어려운 우리말에 습관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즉 문자 기호로 표기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언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의 서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힘든 발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